상대의 원료 법칙. 상대의 원료 법칙.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요즘에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전화가 많이 오는 것들 중에 겹치는 것들,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서도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약재 관련해서 문의해 주시는 분들 중에 달달하게 조금 맛있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문의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한약재나 이런 것들의 증점을 같이 잡고 싶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한약재는 이 섬유질이나 이런 건더기 고형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걸 잘 섞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가라앉아서 마실 때는 물 같은 성분들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건더기나 이런 것들이 약재가 같이 이렇게 섭취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살펴봐야 되는 거에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 우리가 넣으면 그냥 증점이 잡히나요? 또 우리가 이걸 넣으면 맛이 달게 되나요? 물론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그냥 넣어서 증점을 잡히게 하는 건 가능해요. 그러면 증점만 잡히면 우리가 먹을 때 섭취할 때 이게 괜찮은가? 그렇지는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점은 잡혔지만 먹을 때 보니까 탁도가 너무 탁해서 제품이 맛있게 보이지 않는다던가 먹기에 조금 꺼려진다던가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점도는 잡혀 있지만 제품의 맛이 어떤 쓴맛이라던가 아니면 텁텁한 맛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제형을 잡을 때 반드시 제형을 잡을 때 사용한 증점제의 맛도 반드시 보셔야 된다. 이걸 꼭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맛이나 어떤 증점, 이걸 테스트할 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저는 이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원료를 준비해서 제품에 투여를 해볼 때 같이 한 탕에 나온 원료를 가지고 테스트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베이스는 이제 같은 거니까. 거기에 한 가지 원료만 테스트하시고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결과 보니까 괜찮아요. 그럼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원료가 있었을 수 있는데 이게 마음에 드니까 그냥 이걸로 하자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좋은 원료가 있더라. 그러면 제품을 막 한참 만들고 있는데 제품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라벨 사항도 바꿔야죠. 포장지 바꿔야죠. 또 홍보 다시 해야 되죠. 상세 페이지 바꿔야 되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20g이나 100g짜리의 소용량으로 스크린을 하는 게 좋습니다. 스크린 한다고 하는 건 한 가지 원료를 여러 가지 제형으로 여러 가지 배합비로 짜보는 건데, 증점제 같은 경우에 이런 질문도 제가 좀 받았어요. 최근에 증점제를 한약재에 쓰고 싶은데 한약재에 쓸 때 한 몇 프로 정도 써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먼저 0.2%부터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좀 단단하게 만들고 싶으면 저희가 한 5%씩 써도 됩니까? 5%를 안 써보셨으니까 이제 이런 질문도 나오는 겁니다. 사실 증점제는 제한량도 있지만 식품위생법상 제한량을 초과해서 무언가 썼을 때, 증점제도 마찬가지고 다른 원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썼을 때 어떤 체내에 변화가 일어나거나 그렇게 되지만 그렇게 쓰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상 증점제는 2% 이상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1% 이상도 잘 안 써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희석된 원료가 아닌 이상은 보통 한 0.2에서 1% 이내면 제품의 제형의 변화는 이미 일어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먼저 테스트를 하시고 이게 탁한 건지 덜 탁한 건지, 가격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품질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맛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같이 꼭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다고요. 저도 다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조하시고 테스트하시는 제품의 제형이 각각 다 다르고 공정이 다르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캐치해 가지고 전화상으로 또는 어떤 화면상으로 제가 이거는 제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저는 그냥 예상으로 하시는 거지 테스트 결과로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라서 신뢰도나 신빙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원료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저한테 테스트 대신 해달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다음 주에 일본 전시회도 있고 해서 저희가 방문하거나 또 강의 나가거나 이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대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증점제, 한약재에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 이런 스크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하고도 또 제일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스위트너, 그 감미료들입니다. 단맛을 내기 위해서, 한약재의 단맛을 내기 위해서 다른 업체들은 수크랄로스 같은 걸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렇게 라벨 상황에 나와 있으면 그걸 한번 같이 써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것도 증점제와 마찬가지로 스크린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수크랄로스, 아스파탐, 아세스판, 칼륨, 스테비오사이드 이렇게 보통 많이들 쓰시는데 한약재에서는 감초농 주객을 더 많이 쓰세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아스파탐 같은 경우에는 페닐알라닌 증후군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위험성을 안고 굳이 한약재에 위험성이 있는, 알러지 반응이 있는 원료를 쓰실 필요는 없으니까 아스파탐은 우선 빼도록 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러면 감초농 주객, 한약재에는 감초농 주객, 그리고 스테비오사이드, 이게 천연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원료들이니까요. 그 다음이 이제 나한가라던가 아니면 설탕, 이런 순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탕을 쓰기가 조금 꺼려진다. 그럴 경우에는 한약재에는 배농 주객이라던가 또는 대추농 주객이라던가 거기에 대추향이나 배향 이 정도를 혼합을 해주시면 제품의 제형이나 풍미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먹을 때, 섭취할 때 좀 편안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한약재 개발하실 때에도 이외에 궁금하신 것들 저희한테 궁금하신 점 문의해 주시거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틈틈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하시는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또 교육도 저희가 매달 열고 있으니까 이런 교육이나 자문 또 채팅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좀 풀어가시면서 같이 개발하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약재 관련해서 감미료, 또 단맛, 그리고 증점제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대의 원료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